노인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식욕이 하나도 없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딱히 병명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살펴봐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체액 부족, 만성 탈수입니다. 흔히 수분 부족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체액 부족인 상태인 거죠. 체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60%에 해당되는 수분, 물과 전해질, 효소, 영양분으로 이루어진 체액인데요. 체액이 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요. 몸 구석구석에 산소, 영양분 전달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체온 조절을 합니다. 면역과 감정, 사고력, 기억력까지 좌우를 하는데요. 체액이 1%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냅니다. 오늘은 노년층의 체액 부족 신호 알아보고 해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층들이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 중에 체액 부족 증상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가는, 식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찌꺼기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화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체액만 관리되고 보충이 된다면 훨씬 더 활력 있고 생기 있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 체액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운 없음, 기력이 없음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갑자기 너무 기운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어지럽다, 그런 증상 호소도 많이 하십니다. 몸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검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들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핑 돌아서 쓰러지셔서 어디 부딪히거나 골절이 오기도 하고요. 부상으로 이어져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다리에 쥐도 잘 나고 팔다리가 저린 증상, 전신이 피로하고 쇠약해지는 느낌, 몸이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 체액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입마름, 피부 건조, 가려움, 건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입이 마르니까 침도 잘 안 나오고 침도 끈적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씹는 능력이라든지 맛을 보는 감각도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건조, 체액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주름도 생기고,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인데요. 맨살이 너무 가렵다,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체액이 끈적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래가 잘 껴서 달라붙어서 답답하게 나오지도 않고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시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침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입냄새가 심해지기도 하고요. 구강질환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안구가 건조해지고 시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이 두피도 건조하고 가려워서 머리가 너무 가렵고 탈모 증상 때문에 우울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 대변의 변화인데요. 체액이 부족하다 보니 짜낼 것, 빼내야 될 것들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됩니다. 소변이 진해지거나 탁해지고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대변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면서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변비에 시달리고 가스가 차거나 복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니까 식사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도 없고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서 잠 깨기도 하고요. 소변량이 많지는 않은데 자주 보고 시원하게 못 보고, 이런 소변의 문제, 전립선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소화액의 원료인 전해질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 보니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배가 그득하게 가스찬 느낌, 더부룩하고 빵빵한 느낌, 정신적인 문제, 신경계에 또 문제들도 오는데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기억력도 없어지고 사고나 판단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이 다운돼서 허무하다, 다 의미 없다, 그런 증상들 나타납니다. 치매 증상이 오거나 더 심각한 경우는 선망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참 앉아있기도 하고 악몽이나 가위 눌림 증상으로 수면의 질이 몹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이 심장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풍부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하고 부족한 체액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심장이 과부하가 생기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펌핑을 해서 열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잘 꺼줄 수 있는 냉각수가 부족하다 보니 열이 위로 떠서 얼굴로만 덥고 상기되거나 뒷덜미에 땀이 많이 나는데 손발은 차고 시린 증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혈압이 어떨 때는 고혈압으로 치솟았다가 어떨 때는 저혈압으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편안하게 체액이 채워지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깨어있는 시간과 회복하는 시간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은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체액으로 굳어 있다 보니 그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계속 뒤척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노년기 체액 보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식사에 기본 간을 충분히 잘 해서 챙겨 드시는 건데요. 국물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하시거나 좋은 국간장으로 간을 잘 하셔서 식사를 잘 해주시고요. 나물이나 반찬들도 싱겁게 드시지 말고 소금 간을 충분히 해서 염분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소화액의 원료가 되는 염분 보충을 잘 해주셔서 식사 잘 챙겨주는 것 먼저 해주시고요. 동치미, 백김치 같은 이 물김치류들, 여름에는 오이, 미역 같이 들어가 있는 냉국 차지 않게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이나 소금차 통해서 필요한 분들은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기에 드시는 약들 중에서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약 밖으로 이뇨를 시켜서 수분을 빼내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로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로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말라 있는 분들은 소금각을 해주시고 200ml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소금 한 0.9% 정도 농도로 혹은 좀 더 낮은 농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진한 농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드셔보고 간간한 정도의 농도로 소금물, 소금차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점심, 저녁, 잠자기 전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소금물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리차, 우엉차, 차들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미자나 레몬같이 새콤한 맛이 나는 물이나 차에다가 소금 넣고 꿀이나 당분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무시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소금차 한 잔 드시면서 조교 같이 해주시면 자는 동안 체액 보충도 되고 수분이 고갈되는 부분도 보충하실 수 있고요. 드시는 양이나 방법은 고마운 팁이 다른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 많은 간식들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수박이나 토마토,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들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드시거나 소금 뿌려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들 드실 때도요.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쌈장에 찍어 드시거나 소금 간을 해서 드시면 칼륨과 함께 나트륨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수분을 몸이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약물이나 커피 드셨을 때는 커피 한 잔 먹었다 그러면 물 2잔 정도 먹는다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노화는 피하거나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체액 밸런스 잘 맞춰주신다면 머리도 훨씬 맑아지고 피부는 촉촉해지고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몸의 지혜를 깨워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